죽은 사람과의 어떤 이야기를 계속해서 재구성을 하시는 거예요. 혹시 산 사람을 도와주는 경우는 없을까요? 법의학이? 있죠.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희가 이제 또 하나 법의학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게 이런 손상이 왜 발생했을까를 저희는 재구성하잖아요. 네. 그 노하우가 많이 있죠. 우리가 이제 데드바디, 시신만 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리빙바디, 살아있는 사람한테 어떤 멍이나 손상이 발생했을 때 이 기전, 어떤 상황이었을까를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어요. 아, 이제 안타깝지만 우리 정인이 사건 같은 게 어린이 학대 네. 이런 쪽에서는 그 애가 어떤 자세에서 넘어졌다고 얘기하지만 법의학적으로 그런 손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알거든요. 아, 또 어떤 데는 뭐 보험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장하는 경우도 네네. 있죠. 또 그 위장했다고 오해받는 사람들도 있어요. 그러나 그건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손상이다 해서 오히려 또 그게 밝혀주기도 하고 저희가 그래서 살아있는 손상에 대한 해석 또 이게 이제 배상의학적 측면도 있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죠. 방금 이제 아동학대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예전에도 있었고 벌어지잖아요, 계속해서. 그게 멍 색깔로 그렇게 그렇죠. 알 수가 있는 거예요?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멍 색깔이 달라지잖아요. 네네. 그게 결국은 멍 안에 있던 출혈, 그 혈액이 분해되면서 그렇게 색깔이 바뀌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이 색깔이 바뀌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할 수밖에 없고 그 시간이 서로 다른 시간이 경과한 멍이 여러 가지 색깔이. 한 번에 보인다? 그러면 그 멍은 각각 서로 다른 시간대에 생긴 거죠. 색깔이 다르거나. 그쵸. 한 번에 뭐 상습적이고 사고로 넘어져서 지속적이고. 생긴 멍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죠. 너무 여러 군데 그럴 색깔들로 때 이제 있어서. 그럴 그럴 때는 때 이제 확실하게 이제 학대일 가능성이 얘기를 해줘야 있구나. 돼요. 이건 진짜 산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. 그거 너무 중요하죠. 아, 제가 예전에 그 비슷한 케이스를 경험을 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건이었고 그 저한테 의뢰가 됐던 거는 이 굉장히 많은 문 자국이 있었어요. 교근이라고 하는데 아이를 학대를 하면서 이 문 자국이 소위 얘기해서 치유되는 양상이 다 다른 거예요. 어떤 거는 거의 다 낫고 있고 어떤 거는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누가 물었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. 아이를 학대했다고 의심되는 계모의 치아 석고 모형을 가져와서 그걸 보고 척구보면 어떤 예, 그걸 가지고 왜냐하면 이걸 문 사람이 그 계모가 맞으면은 지속적인 학대의 그렇지. 증거가 되니까요.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아동학대는 너무 힘든 게 아이들이 그거를 막 증언을 하거나 그걸 잘 못하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힘들죠. 부모들은 계속 부인하고. 그렇죠. 저희가 약자에 대한 무거움,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꼭 아동도 걸어다니고 말할 수 있으면 좀 더 자기 피해를 얘기할 수 있는데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당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대변해줄 만, 그러니까 죽어서도 대변해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. 실수는 범할 수 있을 때 거짓으로 그렇게 그렇죠. 말하지 않은 건 은폐지만 다른 걸로 말하는 건 조작이 되는 거예요.